반갑습니다. 네. 제가 충북 괴산에 있는 우리 마이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이사장님이신 우리 박한근 이사장님과 좀 오늘 예정 드린 대로 라이브를 10시 반부터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컴퓨터로 해서 좀 넓은 화면에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돼가지고 우선 스마트폰으로 우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충북 괴산이죠, 여기가 네, 충북 맞습니다. 괴산에 있는 우리 대안학교이고 우리 설립된 지가 10여 년이 지금 거의 네, 되어가는 12년째 네, 되어갑니다. 네, 우리 이제 마이폴 학교 처음에 이제 그 폴수학 학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학 연구 중심 뭐 한마디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자기만의 주제를 선정해서 논문을 쓰는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하는 그런 좀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 잠깐 우리 이사장님 소개와 또 우리 마이폴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마이폴 학교의 설립자 박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마이폴 학교가 설립이 됐고요. 지금 한 12년째 이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어떤 뭐 이렇게 수업이나 강의 같은 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시험도 저희는 없어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좋아하는 관심사나 이제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학교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개방형 개별교육과정 형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드문 그런 이제 교육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이폴 학교 설립될 때부터 좀 관심을 맞아요. 갖고, 네, 네,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네, 제가 생각했던 어떤 미래 교육 모델은 우리가 지금 많이 교육자로서 뭐 생각하는 모델이듯이 학생 중심의 교육이어야 네, 되고, 맞아요. 더 이상의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제집 풀고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네, 네,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네,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좀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 교육의 모델이 네, 아닐까라고 하는 네, 생각을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대학 수준에서 구현을 한 게 제일 가까운 게 미네르바 대학 같은 네, 경우라고 볼 맞아요. 수가 있죠. 거기도 네, 이제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기반의 그쵸. 도시를 네, 방문하면서 네,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보다 좀 더 진화해서 나아가는 형태가 이제 에콜 42, 아예 맞아요. 그냥 선생님도 없고 네, 네, 강의실도 없고 학생들만 모여서 컴퓨터 네, 네, 그걸 갖고 코딩을 해서 창업을 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이제 그런 네, 네, 어떤 모델들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뭐 인터넷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도 있기 때문에 수업이나 강의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이제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본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미래 교육적인 모델이 그 이전에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네, 또 그런 거를 우리 지금 미네르바 대학이나 에콜 42 같은 혁신 대학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구현을 했는데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까지 내릴 수 있을까? 네, 과연 중고등학교 맞아요. 아이들이 네, 그걸 네,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네, 네, 저는 마이폴에서 그걸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네, 이게 가능하구나. 네, 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게 교육의 네, 네,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였는데 지금까지의 뭐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의 교육은 인주케이션이었잖아요. 그쵸. 네, 우리 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빠르게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뭐 선발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어떤 사회적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금의 이런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든지 마이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험들이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진정한 에듀케이션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좀 그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이제 굉장히 기회 될 때마다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이런 교육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네, 길들을 좀 알렸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 사실은 한번 지난 10년간의 네, 네, 그런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고 또 아이들을 지도해 보시면서 이런 게 진짜 우리가
꿈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가능하구나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좀 네, 소회를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표준교육과정 모델이라는 게 사실 인류 역사로 보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불과 산업혁명 이후에 한 뭐 100여 년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았던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교육은 아시다시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인력들을 이제 교육해서 이제 어떤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이제 양산하는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시효가 벌써 이제 사실은 끝났죠. 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지금과 같은 표준교육과정 모델은 80년대에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나? 옛날에는 사실상 다 도제식 교육이었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어떤 이제 뭔가를 배우려면은 이제 그걸 그쪽에 장인을 찾아서 음, 그 장인한테 이제 사사를 받고 예, 배우게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제식 교육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도제식 교육에다가 이제 플러스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되냐면은 근데 그 도제식 교육의 단점은 선택권이 별로 없어. 내가 일단 한번 선택하는 순간 이제 무조건 따라서 이제 그 네,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네,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좀 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교육의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음, 돌려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죠. 음, 왜냐면 왜 강의를 안 해주냐. 네, 우리 아이가 와서 여기 그냥 강의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항의도 사실 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고 끌어올릴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단순하게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비인지 교육, 음, 뭐 그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비인지 교육에서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뭔가가 움직이려면은 마음이 통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또는 그 동기부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나 어떤 동료들,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성이 또 굉장히 또 이제 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들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자기도 뭔가 이제 도전해 볼 용기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트라이아웃들을 해보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애들이 되게 미숙한데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교 세울 때 애들을 대학원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든 아이들이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역량을 좀 개발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대학을 꼭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대학원에 가는 곧바로 이제 자기가 했던 연구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대학을 건너뛰고 대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점점 이제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아이들도 이제 배출이 되면서 또 후배들이 그거 보고 또 자극도 받고 예, 이러면서 이제 어떤 선순환 구조가 어느 네, 정도 지금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지금 마이폴에서 최근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학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을 가는 이제 그런 성과까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이 원래 컴퓨터 화면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지금 하게 되어가지고 화면이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투샷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서 네, 네. 우선 우리 저희가 이사장님 중심으로 네, 저희가 좀 뭐 네, 안지 벌써 10여 년 돼서 그러죠. 예, 사실은 오늘 처음 뭐 뵙는 건 아니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나오고 우리 지금 이사장님 좀 나오는 형태로 해서 하고 화면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내용 중심으로 좀 들어주시고 또 질문 지금 이제 우리 채팅창을 볼 수 있으니까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도 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폴 학교 같은 경우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강의하고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를 아까 말씀드린 인듀케이션, 뭔가 주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박사학위,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시고 논문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문 지도가 가능한 대학교 교수님 수준의
선생님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관심사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성과물 이제 그게 왜 논문이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 아까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나 학문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논문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어떤 성과물을 만든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와서 강의 시험이 없으니까 뭘 배우지? 뭐 이렇게 또 그런 약간 당황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 와가지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잘 적응 못하는 학생들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선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친구들이 맞아요. 오히려 사실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네네. 오히려 몸 튼튼 마음 튼튼하고 기본적인 문해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학교에 오면 날개를 달 수 있는 이제 네네. 그런 맞습니다. 토양들이 있는데 강의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관심사를 어떻게 보면 찾아내고 또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안내를 해주시고 또 가이드를 해주고 그러는 모습 가운데 스스로 사실 문제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또 심화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네네. 실제로 맞습니다. 와서 그럼 학생들이 그렇게 또 수업하고 그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일단은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관심 있는 관심사라는 게 뭐 아이들이 요즘에 사실은 별로 없죠. 네, 앞으로 뭐 이제 내가 뭐를 하고 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도 음, 없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공부는 해야 되는 거, 그냥 필요한 뭐 국영수 공부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요즘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게임 좋아하고 음, 요즘에 뭐 여학생들도 게임 많이들 하긴 하는데 여학생들은 뭐 SNS나 뭐 웹툰 이런 데 또 많이들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와서 대부분 좋아하는 게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게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걸 그냥 하면 음, 되는데 좋아하는 게 없는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 제일 네,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입장에서도 아, 우리 아이는 뭐 아무런 관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음, 그냥 그 좋아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하기 음, 싫어하고 그냥 뭐 게임하는 거랑 좋아하고 이런데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여기를 보냈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네, 우려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너가 살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음,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가 뭐 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거창한 얘기들을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죠?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결국에 이제 그거를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게 저는 진짜 공부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무겁게 질문할 수 음,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야 너가 제일 음, 살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이런 걸 질문을 해요. 그럼 네, 네, 아이들이 저는 게임할 때 제일 재밌는데요. 음, 아니면 전 축구할 때 제일 재밌는데요. 뭐 막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야구에 음,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프로야구 모든 그 데이터를 다 외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그 어떤 선수들의 타율, 뭐 음, 구단의 뭐 성적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음, 야구에 빠져 있었고 집 오면은 야구 중계를 안 빼먹고 거의 다 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게임도 야구 게임하고 야구 기사 보고 그게 그냥 일과였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 너 야구 좋아해? 그럼 음, 야구부터 음, 시작을 하자. 그래서 야구를 연구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야구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서 음, 야구만 한 3년을 연구했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야구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야구에 관련된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게 음,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음, 야구 승률 같은 걸 계산을 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통계를 공부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인공지능을 또 다루게 네,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또 수학을 할 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학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네, 또 인공지능도 접하게 되고 음, 또 통계,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도 음, 익히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학도 같이 이제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엔 지금은 이제 수학과로 대학원을 가 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과학, 응용 음, 수학,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미국 카네기 멜론에 지금 이제 음, 방문학생으로 지금 이제 가 음,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관심사부터 출발을 했지만 음, 그 관심사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뭐 이제 그런 AI, 코딩, 음, 그다음에 수학 그런 부분이 융합이 되고 이제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역량들이 자기 필요에 음, 의해서 올라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책 가지고 공부했으면 막 음, 몇 년씩 걸려도 쉽지 않은 공부인데 네, 관심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음, 빠르게 흡수가 돼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학원 논문들을 읽게 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뭐 학회들도 나가게 되고, 음, 예,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첫 출발은 아이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관심사가 또 없는 애들도 있어요. 네, 아예. 예, 그런 또 이렇게 요즘에 또 무기력한 아이들도 네, 제법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일단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을 줘요. 음, 예, 애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들을 후보들을 1번부터 뭐 한 5번, 6번, 7번 이렇게 음, 후보들을 주면은 그런 후보들을 가지고 그 이제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음, 예, 골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한 학기 해보면 이게 내가 뭐가 나랑 안 맞네? 음,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 또 바뀌기도 하고 음, 예, 이거 나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왜냐면 자기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이유가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이제 한 2, 3년 그렇게 헤매다 보면은 어느 음, 정도 웬만큼 자기의 관심사를 좀 찾게 되는 것 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즘 관심사가 좀 많이 없는 게 하기 싫은 걸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실은 우리 구몬 학습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 학습지 뭐 아이들이 맞아요.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네네.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하기 싫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야,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고 하는 네네. 이런 이제 부모님들한테 유초등 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제가 가지고 관심 있고 이런 부분도 아, 이건 부모님들이 싫어하는구나 또 네네. 쓸데없는 거구나 이렇게 사장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또 맞습니다. 하나는 또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도 만약에 이런 마이폴 같은 학교에 오기 전에 여기서도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이게 충북 괴산 시골이고 스마트폰을 지금 학생들이 못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만 사실 유초등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네네. 지나친 디지털 노출에만 좀 막아줘도 좀 네네. 심심하고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그쵸. 너무 이제 그런 경박한 즐거움이나 그런 쇼츠, 문화. 그런 이제 도파민 중독적인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네네. 노출되면 아이들이 네네. 스스로 이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심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거를 또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네네. 기회들도 굉장히 적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또 시골이고 또 그런 유해적인 환경이 이제 맞아요. 없다는 환경이 거죠. 없죠. 그리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네네. 수업 시간이나 낮 시간에는 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쓴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대한교육이나 대한학교 관심 있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를 공교육 차원에서는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제 네. 걷기는 해도 최근에 이제 네, 뭐 그거를 이제 법안으로 이제 강제한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쉽진 또 않은 수업 거. 시간에도 또 맞아요. 뭐 쉬는 시간에 또 써야 되고. 스마트폰을 예. 이용해서 뭐 또 수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고 맞아요. 또 학교 연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네네. 카톡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교육 쪽인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원칙 네. 있는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교육 구성원들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이 방향으로 간다. 스마트폰 네네. 없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가능하죠. 있으니까 네. 우선은 아이들이 그런 하고 싶은 게 없어도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그런 디지털 프리한 네네. 환경에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자기를 맞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이게 그 아이들이 관심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쵸, 저는 그쵸.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2, 3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해봐야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많거든요. 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구나. 맞아요. 그런 아이들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네, 화이트 해커 되고 싶어서 음, 이제 우리 학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상 이제 해커 되겠다고 해서 막상 공부를 하잖아요. 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네네. 어렵고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은 또 내가 아닌가 보네. 뭐 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그냥 닥치고 입시 공부하고 대학 가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대학 시간이 대부분 그 방황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렇죠. 경우도 20대 상당히 거의 많습니다. 방황들을 해요. 네. 10대 때는 그냥 공부만 하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방황은 20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30대 때 뭐 깨달아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너무 늦었고 늦었죠. 또 여러 나이도 가지 뭐, 들고 네. 경제력도 없고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이제 30대에 또 도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 이런 마이폴 같은 어떤 교육적 시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중고등학교 맞아요. 때 경험하게 해주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거였구나.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해볼 수 있고 논문까지 쓸 수 있는 분야는 이 분야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발견해 나가게 하면서 그런 어떤 그 공부 경력이라고 그럴까요? 진짜 공부 경력. 그런 가짜 공부, 점수를 맞추기 위한 어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 좀 거창하게 말하면 좀 인류나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좀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저기를 하려면 내가 이 분야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땡겨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이폴 학교라든지 이런 혁신교육 모델을 소개하면은 주문하시는 게 하나가 이런 학교는 영재학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코딩을 잘하고 막 그런 천재들만 가는 학교고 우리 굉장히 평범하고 수학도 잘 못하는데 이런 학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평범한 학생도 와서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가능하고 또 그런 실제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또 그게 뭐 굳이 엄청난 그 입시적인 성과 대학원을 바로 간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나름대로 저는 갖는 교육적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학생들도 사실 이 마이폴 학교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 들어온 아이들을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요, 성적으로 통계를 그러니까 이전 학교 기준으로 성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일반 학교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성적이 그다음에 또 되게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학교랑 다른 거는 우리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낙오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없다는 거는 적어도 아이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뭐 유학을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당연히 이제 가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가지만 가고 나서도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가서 다 잘 적응해야 되고. 근데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간다거나 이제 이런 학생들 없이 본인이 이제 다들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또 탁월함을 인정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다른 애들 소개하는 것보다도 저희 딸이 수학 수포자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딸이 중학교 가서 뭐 수학 반타작 맞고 과학도 반타작 맞고 수학 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하고 뭐 음악한다고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뭐 그런 친구들이 뭐 저희 딸 말고도 사실 여기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쫓아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음악하고 음악의 조성 변환을 수학의 코딩으로 융합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딩을 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코딩도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네.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나는 건 해보지 않아서 겁나는 거거든요. 수학도 안 해서 겁나는 거예요. 근데 수학도 약간의 심연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섭고 겁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도 많고 뭐 성적을 아이들한테 평가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뭐 수학 문제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또 코딩하다가 뭐가 막히면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께 돼요. 천천히 자기 걸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재촉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뭐 왜 이걸 빨리 안 하냐, 왜 이거밖에 못했냐, 그거의 최대 적은 부모님입니다. 사실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그래서 부모님만 내려놓으시면 저희는 학교는 충분히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아이들이 거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수학 못하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학습 역량들이 부족했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점점 처음에 되게 느렸던 아이들이 점점 가속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되게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서 뭐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대학원 가 있는데 이제 대학원 가고 나서도 뭐 오히려 선배들은
이제 막 밤새서 논문 준비하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퇴근하기 전까지 논문 다음날 발표할 거 다 읽고 준비하고 PPT까지 다 만들고 네. 예, 이런 정도로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저희 집 아이들한테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느리게 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교육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뭔가를 주입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애들한테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3488을 뭐 이렇게 이제 24를 만들어 봐라 이런 이제 숫자 가지고 하는 게임 놀인데 사칙연산과 가로만 가지고 24를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 가지고도 만약에 쉬운 거는 금방 해요. 뭐 3두개, 2두개로 24 만들어 봐. 뭐 이런 거는 쉽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3388로 24 만들어 봐. 이러면요. 이거는 뭐 보통 10시간 걸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빨리 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럼 빨리 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30분 걸리고 어떤 아이는 20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러면은 뭐 이게 아이들에 따라서는 거기에 뭐 단순하게 뭐 10% 20%의 영양 차이가 아니고요. 이게 뭐 수십 배의 영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영원히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그 저기 사회 시스템에서 결국에 도태되고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남들보다 20배, 30배의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한 90%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실제로. 한 10% 정도 빼고는. 근데 그 10%도요. 정작 나중에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어려운 공부를 만나잖아요. 네. 똑같이 그 친구들도 벽에 부딪힙니다. 예, 그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벽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공부를 잘하는 아이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든 간에 자기 속도로 끝까지 이해하는 연습은 그거는 누구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습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나 뭐 학원이나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역량 개발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금 뭐 AI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인간의 능력을 좀 넘어서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시대야말로 진짜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끝까지 네. 고민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끝까지 AI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을 끝까지 도전해서 극복하는 역량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사실상 그런 걸 통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진정한 교육, 역량 개발이 되려면 결국은 아이만의 페이스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아이만의 네, 속도, 자기 속도가 있어요. 네, 아이만의 속도를 발견하고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사실은 그 빨리빨리의 기준이 궁극적인 목표, 아이가 이제 사회에 맞습니다. 나와서 어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정적인 목표. 그걸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과정적인 목표를 빨리빨리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 소수의 그 아이들만 사실은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교육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만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자포자기 포기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중고등교육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교육에서도 염려하는 거고 이제 유초등까지는 어느 정도 뭐 활기 있게 지내다가 중고등만 가고 시험 보기 시작하면 다 엎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유초등까지는 쉽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뭐 내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뭐 그 문제를 그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억지로 시키면 예,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중고등 이상 올라가면 안 되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인 부분인데 결국은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그게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보려면은 시험이 없어야 된다. 맞아요. 시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페이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고, 예, 시험은 다가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풀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순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는 선천적인 역량이 있는 아이들, 예, 그리고 두뇌회전이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아이들만 살아남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차피 대학원 이상 가면요 벽에 부딪히는 건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예, 맞습니다. 저도 뼈저리 느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 네, 안에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네, 이제 뭐 빠르게 영재고 그쵸. 과거에서 치고 나왔던 아이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영재고 네, 과거 출신들이 맞아요. 1, 2학년 때는 잘해요. 굉장히 이제 같은 서울대 다녀도 네, 잘하는데 나중에 네, 결국 이제 대학원 가서 성과를 내는 아이들은 일반고를 나오고 뭐 어떻게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그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근성이 네, 있고 네, 약간 네,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몰입 능력이 되는 이제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 이제 네, 해내고 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네, 페이스를 네, 더 올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네, 경우들 좀 많이 맞습니다. 얘기를 실제로 하는데, 카이스트에서도 통계에 따르면요, 일반고 출신들이 음, 저기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예, 오히려 과학고 영재고 아이들이 지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걔들이 더 네, 우수하다가 음, 나중에 이제 3, 4학년 올라가지면은 일반고 애들이 이제 다 치고 음,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 아이들이 뒤처지는 경우들이 음, 많고요. 그리고 번아웃도 그런 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리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쵸. 노벨상이 안 나온다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제 노벨상 서구나 뭐 유태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부터 그 연구했던 분들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죠. 찾아가면서 예, 해서 찾아가면서 진정으로 꾸준하게. 자기가 좋아했던 거 해가지고 거의 한 5, 60년을 즐겁게 재미있게 연구할 수 네, 있는 네, 분들이 네, 네, 결국 그런 성과를 내는 건데 네, 네. 우리는 너무 조기에 그냥 아이들을 맞아요. 번아웃 시키다 조급하고. 보니까 예, 그런 부분 결국 이제 아이만의 속도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쵸. 자기만의 페이스와 속도를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공부 역량 네, 저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자꾸 우리 교육자로서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교학성장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아, 좋아하거든요. 우리 네네네. 그 유대인 맞습니다. 하브르타 원리이기도 하고 네네. 사실은 오히려 지금도 이제 그런 케이스 그 전에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도 교수하시는 그 선생님은 공동 저자로 이제 네네. 한 뭐 10편 이상들 아이들이 각자의 주제로 네네. 이제 연구를 쓰니까 그 교신 저자로 이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논문 지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같이 하다 보니까 A 학생은 또 이 분야에서 하고 B 분야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선생님도 나도 맞아요. 논문 한 10개 쓴 결과가 되는 네네네. 아이들이 그렇게 결국 이제 되죠. 하나하나 쓰게 되는 저는 네네네. 이게 이제 진정한 교학 맞습니다. 성장의 네네. 모델인데 네. 이거를 대학이나 대학원뿐만 아니라 중고등 때부터도 사실 훈련을 네, 해서 가능합니다. 한번 하는 게 네네네. 가능하다. 그게 현실적으로도 네네. 사실 여기서 한 5, 6년 정도 트레이닝 받고 학회에 논문 발표하고 뭐 그런 맞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고2, 고3 정도의 무렵에 그 정도 성과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음, 졸업할 때쯤 돼서 웬만한 대학원 수준의 그 학생들이 이제 한 석사 졸업생 정도 수준에 되는 아이들도 좀 음,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그렇게 모든 사실 입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거는 이제 상위권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저 이제 아이비 교육 같은 경우도 음, 보고 그러면 네. 아이비 디플로마 100명이 받으면 디플로마 반까지 완전히 가서 또 의미 있는 디플로마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은 상위 10%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교육 방법이든지 간에 또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제한돼 있지만 저는 굳이 사실 여기서 마이폴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대학원 진학이라고 하는 좀 가시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또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기서 논문 쓰는 훈련을 했던 거, 또 네네.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하고 또 그거를 체계적으로 논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한 것만 해도 저는 네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쵸. 또 미래에 어떻게 네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AI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자산 토크나 제가 네네. 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꼭지를 쓰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기획력 있으면 자본은 얼마든지 맞아요. 전 세계에서 네. 끌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네. 되는데 내가 관심 분야를 확실히 찾고 그걸 기획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토큰을 자기 네네. 이름으로 발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훈련을 5, 6년 정도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진짜 미래 사회에 주역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 이미 이제 뭐 그런 이제 AI 어떤 음, 펀트 뭐 투자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벌써 네. 내는 학생도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대학을 간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알바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뭐 음,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네. 일을 이제 그 대행해 주는 뭐 이런 일들을 음, 벌써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AI
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저숙련 화이트 칼라들은 뽑지 않는 추세로 음.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저숙련 화이트 칼라가 옛날에는 10명이 필요했으면 네, 지금은 한 명, 두 명이면 충분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굳이 10명씩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자리 지표로는 엄청나게 이제 음, 그 어떤 취업난을 이제 가중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런 저숙련 노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 음, 지금 기업을 통해서 왜냐면 원래 그게 기업이 그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네, 네,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저숙련 화이트 칼라들을 많은 이제 직원들을 뽑아놓고 그 훈련을 중에 이제 시켜주는, 훈련시켜서 그 네, 중에 이제 승진하는 구조가 음, 됐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안 되죠. 승진하는 시스템이 사실 붕괴됐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렇죠. 처음부터 경력직, 책임자로 음, 예, 아예 그냥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지금은 기업도. 왜냐면 기업도 지금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음, 그 투자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여유들이 없는 거죠. 네,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결과론적인 건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음, 대학원이 저는 거꾸로 그 저숙련 그런 화이트 칼라들의 어떤 일자리들을 이제 고숙련으로 음, 이제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 실제로는 대학원이 그 역할을 저는 앞으로는 해줄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에서 기업 과제들을 많이 또 하고 있는 음, 연구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기업 과제들을 대학원에서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미진했던 그런 이제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들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마친 후에 곧바로 기업에서 원하는 음, 곧바로 이제 그 숙련된 그런 음, 이제 일자리로 책임자급으로 곧바로 이제 음, 취업이 되는 이제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그런 이제 기업과 대학 간의 협업이 결국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부분 너무 공감을 하고 그 전부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 스킵 전략이기도 한데 학부의 효용 가치 단순 화이트 칼라 일자리 그런 인턴이나 견습생 정도를 할 수 있는 범용 지식을 가진 그런 졸업생이 이제 필요가 없는 지금 그렇죠. 지금 시대가 되고 시대가 있기 그렇게 때문에 돼버렸죠. 네, 저도 지금 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국제학교 나오고 이제 명문대 간 친구들 많이 있어서 그게 멘토링 같은 거 해보고 그러면 제가 좀 놀라는 게 제가 20년 전에 했던 대학교 때 했던 고민 나 이제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대학원 가야 되나? 뭐 취업해야 되나? 이 네, 네, 고민을 그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인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전혀 2, 3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점 좋게 받으려고 강의 수강 신청하지 말고 대학 4년 동안 책 한 권 쓴다는 그런 네, 마인드로 네, 요즘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상자산, 그다음에 뭐 자산 그렇죠. 토크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맞아요. 경제 경영하면 네, 네, 그런 뭐 좋은 무슨 재무론 뭐 듣고 뭐 마케팅 듣고 뭐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한 분야 내가 이거는 정말 이 분야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그 분의 어떤 유명한 저자가 면 그분을 가서 찾아 듣고 그 저자를 만나고 메일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책 한 권 쓴다는 목표를 갖고 4년 졸업하면은 해라. 이렇게들 전 이제 네, 네, 실질적인 네. 멘토링도 그것도 네, 많이 좋습니다. 하게 네, 네,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 마이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논문 쓰는 훈련을 하는 네, 거니까 네, 결국 이제 책 한 권이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네, 그게 최소한 어떤 석사급의 저기를 할 수 있으면 웬만한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풀면 단행본으로도 이제 네, 네,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 박사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콘텐츠, 네, 자기만의 네, 어떤 재능을 이용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힘을 길러줘야 되는 네, 네. 연습이고 점점 이제 학부 무용론의 어떤 시대로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가 좀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는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여러 네, 가지 혼란과 맞아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있는 대학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계에서의 어떤 반발이나 그런 게 쉽지 그렇죠. 않기 기존에 이제 때문에 교육 카르텔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은데 이미 세상이 음, 바뀌었다는 걸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교육계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 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거를 이런 변화의 방향성을 보고 미리 좀 깨달으신 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중고등인데 이렇게 지금 방향 전환하기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오늘 뭐 우리 대담이나 이런 영상도 좀 많이 보시면 좋겠는 게 유초등 때부터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뭐 문제집 푸는 거 잘해야 되지 않나? 수학 선행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여전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많이 주변은 있죠. 이제 여전히 다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변하는 시대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구나. 네, 또 이런 마이폴에서 이런 시도들을 했고 또 이런 게 지난 10년 동안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또 이렇게 또 학생들 새로 이제 네, 모집하고 또 좋은 어떤 입시적인 성과라든지 또 마이폴만의 문화들 그런 네.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인정이 되고 또 많이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또 질문하실 좀 내용들하고 또 그러면 마이폴에서 어떤 걸 하는 학교구나라고 하는 건 좀 많이 조금 지금 대담을 통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보통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강의나 시험이 없고 학생 중심적인 그런 네, 거죠. 그다음에 연구 중심적인 네, 프로젝트 기반의 어떤 수업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가시적인 성과물로 학생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네,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논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서양이 지금의 어떤 전 세계적인 그쵸. 패권을 갖게 한 게 논문이죠. 그 영국에서의 사실은. 그런 왕립학계 맞습니다. 그런 논문 예,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뭐 장영실이나 뭐 이순신 네, 장군 뭐 네. 위대한 분 많이 있었는데 논문을 안 쓰니까 맞아요. 그 소위 말해서 노하우로 있다가 사라져 버린 거죠. 예, 전수가 안 된 네.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은 또 유대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탈무드적으로 계속 그런 지식을 이제 중집시키고 전수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이 네, 이제 네. 유럽의 어떤 서양 중심 사상으로 하면서 뭐 뉴턴이나 그런 그쵸, 사람들 다 그쵸. 라이프니츠 네, 네. 다 그런 논문을 서로 맞아요. 막 논문 발표한 쓰고 발표한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런 데서 서로 교훈 이런 부분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논문이 제가 쓰면서 저 석사밖에 못했지만 인상 깊었던 게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선행 연구는 선행 뭐가 연구들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거 여기서 엄청난 공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이것도 다 그걸로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냥 그게 이게 융합이 돼요. 그렇죠. 굳이 막 우리 과목을 쪼개가지고 음. 공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학원에서 제일 많이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학교 와서 뭘까요? 그 논문 발표하다가 도망가는 대학원들이 제일 많아요. 논문 발표하다가 그 논문을 발표를 못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그만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도망가는 아이들이요, 12년 동안 아주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던 네.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 유초등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엘리트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는데 정작 대학원 와서 논문을 못 읽어요. 네. 예, 왜냐하면 논문 읽는 거는 굉장한 그 난관이 있거든요. 그게 그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되게 융합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식도 거기는 뭐 A, B, C, D 지식이 되게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내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문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네. 읽고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문을 읽고 이해한다는 거는 이 세상의 지식의 가장 마지막 정점을 네.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거고 가장 융합적이거든요. 네. 그걸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이런 과목 중심의 공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데 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대학의 목표는 원래 논문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의 어떤 본질은 취업도 아니고 어떤 논문을 쓰는 게 대학의 목적이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연구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 논문을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교육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과목을 만들고 예,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과목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공부를 해도 대학원 와서 논문 읽는 거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너가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논문을 처음부터 물론 어려운 논문을 저희가 바로 보게 하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책, 가벼운 거부터 관심 있는 거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이렇게 석사 논문, 가벼운 논문부터 네네네. 봐요. 한글로 된 것부터 보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거기에 참고문헌 같은 게 나오고 조금씩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해외 논문들을 보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왜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서 잘 적응하냐면요. 대학교 공부가 솔직히 논문보다 쉽거든요. 그렇죠. 논문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위의 공부인 거예요. 예, 대학교 공부가.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유학 가서도 잘해요. 네. 보니까. 예, 어려운 걸 하니까 네. 오히려 나머지 공부가 쉬워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박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대학원 공부를 해보셨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쉽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에서도
뭐 박사들을 인정해주는 부분들이나 뭐 대학원 그 출신들을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어떤 어려운 것들을 나와도 그래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잖아요. 네. 어려운 걸 많이 해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자연스럽게 개발해 주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예,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띵 교육인 건데요. 맞아요. 네. 많은 궁극적인 그런 사회에서 기여를 하고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책에 가까운 그쵸. 자기만의 노하우를 네, 담은 네.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영어도 공부해야 돼, 중간에 공부, 그 중간 과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그 관료화되고 그쵸. 또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과목을 배우는 네, 시스템으로 네. 그게 이게 정착이 잡다한 걸 되는 너무 많이 거죠. 배우는데 정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문을 못 읽어요. 논문을 못 읽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네, 것을 네.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퀀텀 점핑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 네, 궁극의 네. 논문을 있는 방법으로 자기만의 길들을 여러 가지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네, 그거 네. 하나에만 그쵸. 집중하고 시간적인 여유만 네. 있으면 그 복잡하게 내면 거기 이렇게 저기 내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이 복잡한 융합적인 지식들이 오랜 시간을 아이들이 트라이아웃을 하고 또 읽고 또 선생님한테 도움도 받고 요즘엔 또 AI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I한테 또 물어보고 음.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이렇게 어느 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게 체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저희가 지금 포항공대 인턴하고 있는 친구는 이제 여기 사춘기 때 굉장히 이제 불만 많은 친구로 우리 학교에 왔었는데 그 친구가 AI 논문을 100편을 읽었어요. 100편을 넘게. 예,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그 해외 학회에 이제 IEEE라는 이제 학회에 투고가 돼서 이제 그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앉은 자리에서 논문 한 편을 읽어요. 예, 그거 웬만한 저기 대학원 박사급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아이들이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한 편을 읽는데 몇 날 며칠 걸리고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뭐 한 학기 내내 걸리기도 해요.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하나를 읽게 되면은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쉽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져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식의 이제 어떤 외연이 점점 넓혀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솔직히 그런 친구들에게 뭐 일반적인 교과목은 굉장히 나중에 쉬워지겠죠. 네. 예, 거꾸로.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한 이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역량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원소스 교육이고 그쵸. 슬로우하고 슬로우 단순하죠. 스터디. 네, 예. 그 단순한. 네. 그리고 그런 비유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탈무드 옛날에 구글에 가면 그 질문창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야후는 맞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뭐 다 이제 있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네, 이거는 네. 그리스적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다 그런 걸 파편화하고 분화하고 이 부분에 합을 하면은 이 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전체는 그 덩어리 하나라고 그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전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질문, 네.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질문을 시작하는 게 구글적인 마인드고 유대인적인 어떤 마인드인데 네. 그런 거를 학문적으로 잘 구현하는 게 저는 이제 논문적인 어떤 네. 시스템, 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전의 네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그럼 이걸 그쵸. 점점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네네.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성취를 네네. 이뤄가는 걸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교육인데 이거를 결국 이제 대학원에 가서만 할 수 있다는 거를 중고 학생한테도 내려봤더니 네. 이게 교육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하고 거죠. 그리고 그때 아이들의 시기가 뇌가 훨씬 말랑말랑해요. 그렇죠. 예, 유연성이 되게 좋아서 네,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대학원 아이들은 오히려 느려요. 네. 예, 이미 이제 걔들은 이제 그 관성이나 어떤 자기 습성에 젖고 벌써 이제 뇌도 많이 성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걔들은 느리고 근데 얘들은 10대 때 아이들은 지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지금까지 이제 인류 역사를 존속해 왔던 그 어떤 그 원동력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호기심과 이제 학습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호기심과 이 학습력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본능만 잘 일깨워주면 그 10대 때 아이들이 되게 빨라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로 PPT 만드는 걸 봤어요. 코딩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희 같은 이제 저희 이제 나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PPT 만들 때 메뉴 위에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예, 뭐 하나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고정관념이.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느리잖아요. 몸에 익지 않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메뉴 클릭. 근데 그 저희 집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손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단축키로 탁탁탁 하니까 화면이 탁탁탁 바뀌면서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지금 우리 나이 때에서는 이제 저렇게 이제 훈련해서 저런 걸 따라잡을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 해야 되거든요. 네, 10대 때 지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고 숙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굉장한 가속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지금은 그냥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기업 대학교 가고 기업 가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공부했던 사람들을 와서 이제 써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게 10대 때 아이들이 훈련이 되니까 뭐 그냥 뭐 엄청나게 이제 그 퍼포먼스 자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퍼포먼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거꾸로. 예, 제가 처음에 그걸 기획했던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굉장한 잠재력이 있구나. 우리가 어른들이 몰랐던 잠재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었구나라는 그렇죠. 반성을 솔직히 저는 많이 합니다. 네. 그 거꾸로 한편으로 우리 지금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거꾸로 한번 반추하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를 바꾼 그 대부분의 어떤 획기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20대 때 그쵸. 박사도 뭐 아인슈타인도 맞아요. 사실 그런 맞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뭐 이공계뿐만 아니라 문과 쪽도 존 칼빈 같은 경우 네, 기독교 네, 강요 네, 그게 네, 거의 네, 20대 때 초안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니체나 뭐 이런 대사상가들도 네, 대부분의 생각했던 것들은 그런 뇌가 말랑말랑할 때 그쵸. 이제 그럴 때 사실 20대 초반에 좀 논문을 기초를 이제 잡아놓는 거죠. 네, 나머지 네, 이제 네. 인생은 그거를 이제 가다듬는 그쵸.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교육적 기회들을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고 새로운 어떤 그 시대들이 열리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인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한번 네네.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싶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거의 1시간 거의 50분 얘기를 했는데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네. 우리 마이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대담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교육, 맞습니다. 아이들의 페이스를 찾아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논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소스 교육, 하나의 원띵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결국은 인간적인 교육인 거죠. 네. 그 학생 진정한 학생 중심의 교육이 그쵸. 될 수가 있고 네. 또 우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나 선생님이라고 요즘 이제 교육에서도 코치라고 하는 그쵸. 개념을 더 많이 쓰는데 네.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여기서 네. 선생님들이 뭐 맞습니다. 가르쳐주고 주입하는 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없죠. 가이드를 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네. 그러면서 서로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서로 배워가고 여기 있는 또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과도 같이 교학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들이 여기 마이폴에 있지 않나 네. 또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또 우리 책을 지난 네. 10년간의 경험을 네. 그 우리 좀 정리하신 책이 하나 지금 나왔죠. 우리 세상의 영변학교 네. 마이폴 이야기라고 하는 좀 책이 나가고 지금 서점에서도 바로 네.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1월 1일에 우리 그 서울에서 네. 우리 대치동 세택인가요? 아니요, 스택은 아니고 네. 대치동에서 아마 정확한 이제 장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지금 입학 설명회 해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또 기회들을 활용해 가지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입학 설명회도 들으시고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보러 여기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네. 소프트웨어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대안학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선생님들 네네. 관리라든지 아니면 학교 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네. 제 주변에 대안학교 하시면서 그냥 꼭상 늙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몸을 상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네,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안학교에서는 그간의 어떤 내공이라고 그럴까? 그 역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취지는 네. 좋고 처음에 시작은 다 취지가 좋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네. 좋은 이상과 그런 거에서 하지만 이게 막상 역사성을 갖고 지속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저는 우리 10년 정도 이렇게 잘 버텨주시고 또 이런 좋은 교육적인 모델이 이어지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어떤 교육적 기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잘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네네.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좀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또 수업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유초등 때
그 학군지에 살거나 사교육비를 많이 쓰지 말고 그때 네. 좀 현실적으로 잘 놀려야 돼요. 그 그렇죠. 시절에.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 제일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마음껏 노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네, 그리고 네. 자연과의 교감을 갖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음. 신경 써서 지금 증평 시골에 내려와서 아이들을 네.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몸 튼튼 마음 튼튼한 아이들이 나중에 사실 중고등이라든지 그쵸. 이런 때 네, 네. 이렇게 보면 기숙사가 있는 네.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다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인성도 기르고 또 소통 능력도 기르고 또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후에 유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쪽을 하면 오히려 교육비를 많이 써야 될 때에는 중고등 이후라고 사실 이제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실은 이제 유초등 때 그쵸. 너무 지나치게 조기 경쟁, 조기 네, 선행 맞습니다. 뭐 이런 게 네, 불 네. 붙으면서 네. 학군지로 너무 많이 몰리고 네. 거주 비용도 많이 들고 사교육비도 많이 드는 좀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 학교 보내면서 이사 가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네. 굳이 학군지에 있을 필요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네, 네. 절약할 수 있고 뭐 네. 부모님 가까운 직장으로 가시거나 그쵸. 저렴한 주거지로 네. 가고 아이들은 주거등 여기서 보낼 수 네, 있으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 자유가 예.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춘기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맞아요. 해결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네. 이제 주변에 국제학교들이 있는데 많이 가보고 그러면 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 고마운 줄 압니다. 우선 부모님이 떨어져서 다 네. 모든 걸 수발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리고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형이나 누나 뭐 이거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그 가운데서 또 갈등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또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성도 길러지는 거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런 또 근데 만약에 근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안 되면 어떨까라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B 플랜이라는 건 있죠. 제도권은 뭐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 이때 마지막 한번 해보지 않으면 영영 또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교육적 기회이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미리 갑자기 사실은 뭐 초등 5, 6학년 때 결정하고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가정 또는 유초등 때도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우리가 뭐 괴산이나 뭐 증평 이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학교도 한번 둘러보시거나 아니면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설명회 있을 때 그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졸업생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좀 보고 이제 그런 걸 하고 또 아이들도 그런 좀 보는 필요도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사실 여기 보내려고 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는데 애가 부모님하고 떨어지기 싫다는 거야. 나는 그냥 중고등학교 같이 다니. 그래서 부모님은 네네. 보내고 싶은데 애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못 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좀 유초등 저학년 때부터 좀 부모 없는 캠프에도 한번 보내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캠프에 방학 때 좀 떨어뜨려 보는 그렇죠. 연습도 저 필리핀 같은 중요한 것 데도 같아요. 그런 네. 여학연수 같은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서 한 네. 뭐 2, 3학년 이상이면 가서 네, 나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 그렇죠. 죽지 않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여나가 그러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그러면 5, 6학년까지 끼고 있다가 네. 중학교 때도 바로 여기 갈까 이러면 이제 애도 당황스럽죠. 그쵸, 그쵸. 겁나고 뭐 이럴 네,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것들 미리미리 한번 시도도 해보시고 또 그런 경험도 해보고 또 아이들과 좀 좋은 인연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아이들도 좀 내가 저 학교 가면 하기 싫은 거 뭐 억지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내 관심 있는 분야 그래가지고 좀 연구하고 나를 또 기다려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기회들이 있구나. 또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오면 좋죠. 친한 네, 친구들 한 두세 그쵸. 명이 같이 오고 그러면 서로 네. 위로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이런 교육적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설명회가 11월 1일 토요일 2시에서 4시 반 정도에 있다라고 그러고요. 우리 지금 그 강남에 있는 그 삼성역 7번 출구에서 나오는 스페이스 쉐어 리젠시 홀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마이폴 홈페이지에 네. 제 블로그에도 지금 링크가 있고 또 뭐 검색해 보면 마이폴 학교 우리 검색해 보면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처음 우리 라이브로 긴장된 네, 상황에서 또 그러게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컴퓨터로 원래 해서 넓은 화면으로 네.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좀 안 돼서 또 응급하게 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지금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마이폴 관심 있는 네네네네.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에 좀 네네네. 걱정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네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어찌됐거나 저는 지금 시대에는 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거나 이제 아이들을 좀 믿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도 기회 되면은 한번 좀 네네, 와가지고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또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또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요즘에. 네, 미래교육과 저는 제일 큰 제 관심사가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그쵸, 맞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아까도 지금 호기심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인공지능이 없는 게 호기심하고 감정입니다. 그쵸, 사랑하는 마음. 네네, 이미 사실 주어진 걸 학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길러야 될 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길러야 되는 그쵸. 건데 예,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호기심을 갖는 맞아요. 네.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중고등학교 네. 이 지금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뇌가 말랑말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기에 한번 이런 교육적 선택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그런 가능성도 한번 또 찾아보시고 또 인연이 되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네. 또 이런 또 구체적인 또 이런 교육 정보들 같은 거 가지고 또 자주 제가 원래는 좀 라이브나 이거 많이 해야 되는 저도 이제 육아로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8살, 6살이어가지고 네. 한참 이제, 예, 예. 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네, 보강전 가서 놀아주느라고 제가 좀 네네.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저도 좀 부지런히 하고 또 저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구체적인 좀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주제들로 또 이런 라이브나 또 방송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